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꼭 피하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과 자녀하는 것을 피하게 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결혼에 대한 코칭들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A해라, B해라, C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A해라, B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대신 부모의 역할은 코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칭.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너 보니까 이렇더라. 아니 우리 요새 시대가 요새가 아니면 이런 패턴이 이러니까 요렇더라.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코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보면 그런 코칭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기보다는 이제 요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코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의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독자의 경우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독자. 그래서 특히 이게 중독자의 자녀들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가 이제 중독자를 피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또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중독자가 자녀가 이게 데려온 결혼 상대자가 이제 자기의 남편과 너무 똑같은 나의 아내와 너무 똑같은 경우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코칭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할지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중독자의 가족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바뀌어져 가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가 있잖아요. 그럼 중독자 자녀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이제 중독자의 특징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중독자의 특징들이 뭐 1부터 뭐 100까지는 못 만들겠어요. 100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00가지의 특징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만 살펴보라고 하자면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거, 내 뜻대로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이기심. 요 두 개가 중독자의 두 가지 특징만 뽑으라면 뽑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뭐 뽑으라면 뭐 부정직도 뽑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뽑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뽑으라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나는 그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기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중독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자 자녀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중독자가 자녀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능숙하게 아주 교묘하게 막 꼭 막 화내고 윽박 지르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막 잘해주거나 아니면 엄청 교묘하게 이렇게 대가를 막 지불하면서 하거나 막 자녀를 계속 이렇게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가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자들은.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쭉 몰아가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통제가 왜 꼭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울타리를 좀 너무 좁게 치는 거죠. 울타리가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 너가 뭐가 있을까요? 미취학 때는 그러니까 미취학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때는 뭐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울타리잖아요. 그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죠.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가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상적인 건 이거예요. 뭐 미성년자에게 너 술이랑 뭐 담배는 학창 시절에 하지 않는 게 좋다. 학교는 꼭 가라. 그리고 이제 밤은 새지 말아라 밖에서 대신 그 안에서 너가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놀 건 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놀도록 하는 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통제 욕구가 강한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중독자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면,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엄청 이렇게 쪼는 경우들이 많아요. 쪼는 거죠. 계속 엄청 쪼아서 쫙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막 내 삶을 이렇게 누가 통제해 주는 것에 있어서의 누가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주고 빡빡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일일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얘기해주는 것에 대해서, 통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싫은데, 막 되게 빡빡하게 하는 게 되게 싫은데 그 상황이 편해요. 익숙해요. 근데 이게 편하다기보다는 그거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한 것에 있어서 그거 말고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누군가 나를 통제해 주는 것에 있어서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있는데, 중독자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중독자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막 계속 착취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착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뒷바라지를 하게 되거든요. 막 그래서 막 맞춰주게 되고, 비율을 맞춰주게 되고,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내 뜻이 아니라 막 상대방에게 막 맞춰주게 되고, 내 감정을 죽이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바라지 하게 되고, 맞춰주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이거에 뭐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한 20대까지 자랐으면 20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막 대접해주고 막 이런 거 존중해주고 이런 게 되게 불편하고, 내가 막 이렇게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편한 거죠. 이렇게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살피자 보면, 중독자가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통제 욕구와 반대로 방임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 가이드도 정하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제 욕구도 안 좋은데 또 이 방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 아이가 그 제멋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멋대로 해서 중독자랑 똑같은 성향이 나와요. 내 멋대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것들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나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통제 욕구와 똑같은 이기심이 나와서 또 다른 꼭 중독 행위나 물질을 하지 않더라도 중독자 똑같은 기질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배우자로 택할 확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편합니다.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막 이렇게 뒷바라지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편해요. 요런 환경들이. 자, 이제 보세요. 요렇게 기질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에 대해 편하게 느끼고, 뒷바라지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고, 또는 완전히 반대로 내가 조종하는 것에 대해 편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이기심들을 채우도록 하는 거에 상황에 있어서가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자기가 어떻죠?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어떻죠?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내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던가요? 대부분 순간적인 느낌들, 어떤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좋다라는 감정들, 아니면 뭐 끌림들, 편안함, 이런 것들이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만날 때, 연애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끌림의 대상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또 평생의 반려자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는 분명 좋아서 하는 감정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뿌리에는 바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역기능적인 감정들이 이제 끌림이라는 또는 호감이라는 좋아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또 편안함이라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서 상대방을 끌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냐면 이렇게 대합니다. 이렇게 대해요. 예를 들어 내가 통제 당하는 걸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좀 끌어주고 통제해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를 사람들을 좀 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말로는 나는 이게 어머니 같은 사람 너무 싫다. 어머니 너무 통제가 심하고 너무 그랬다. 나 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어머니와 어떤 부분에선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그 뿌리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잡아주고 뭔가 정해주고 이렇게 아주 좀 촘촘하게 쪼여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맞춰주는 이제 습관들이 생기거든요. 중독자들, 가족들은, 자녀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면 되게 불편해. 내가 막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거나 나를 이렇게 띄워주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게 편하냐면 그냥 맞춰주고 상대방에게 끌려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게 좀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에게 편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싫은 아버지처럼 내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을,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중독자 같은 사람과 어느새 눈 떠보니 결혼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어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술은 마시지 않지만 그 기질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비슷하게 부모와 만난 사람들과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서 이제 중독자의 기질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독자 자녀들 중에서 이제 내가 막 휘두르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좀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착취하기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잘 핸들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막 잘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내 비율을 맞추고 이런 사람들을 좀 편하게 느끼죠. 그리고 이기심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고 나를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냐면 중독자가 있잖아요. 중독자. 그죠? 중독자가 있죠. 자기 부모가 중독자면 중독자의 배우자와 비슷한 사람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중독자면 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만약에 어머니가 중독자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매우 많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을 낳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자녀의 기질들을 잘 봐야 돼요. 자녀의 기질들을 먼저 이 아이는 중독자 배우자의 기질이다. 이 자녀는 중독자의 기질이다. 이걸 좀 봐야 돼요. 근데 중독자 배우자도 사실 그 뿌리에는 중독자 기질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독자의 배우자 기질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녀가 중독자 배우자의 어떤 기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막 끌려다니고 그리고 막 비율을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녀가 이런 습관이라면 이제 당연히 그 자기를 막 끌려고 하고 끌고 다니고 아니면 막 비율을 맞춰주도록 요구하는 사람과는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칭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중독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좀 코칭할 수 있냐면 너가 이제 끌기에 편하고 그리고 너가 핸들링하기에 편하고 그리고 너가 또 너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착취의 대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자립심이 있고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과 이렇게 코칭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의 특징들을 보고서
이 자녀가 끌려다니는 스타일이고 통제에 약한 사람들이다 싶으면 이제 어떤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지양하도록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중독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막 착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 막 휘둘리는 약한 사람들을 이제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그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약한 사람들, 끌려다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강한 사람들을 좀 지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중 정도는 되는, 아니면 서로 좀 이렇게 세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서로에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조종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조금은 이렇게 자립심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이렇게 역기능적인 것들이 생기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계선도 생기고 분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칭을 할 때는 자녀들을 어떻게 좀 코칭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어떤 견해와 또 여러 사람들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일단 이 중독자가 집안에 있고 이것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인정하고 공유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상황이라면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언급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아버지가 중독자지 않니? 중독자는 굉장히 사람들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게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성향들 보니까 너도 그렇게 비 맞춰주고 막 끌려다니고 이런 거에 좀 편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또 중독자 되기 또 십상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너가 좀 너를 배려해주는 사람들, 또 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를 이렇게 존중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강한 사람이라면, 너는 아버지랑 어떤 비슷한 성향들이 있어. 너는 중독자고 너 착취하려고 맨날 하는데 너 나 엄마 봤지? 맨날 고생하는 거. 너는 좀 그래도 착취당하고 너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래도 자립심이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랑 해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역기능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덜 하게 될 거야. 또 자녀도 잘 지켜줄 거야. 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어떤 코칭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된 상황이라면 좀 얘기하기가 편하죠. 근데 비공개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성중독이다. 자녀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렵잖아요.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특히 성중독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머님이 또는 예를 들어 아내가 성중독이면 아버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예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빼고 이런 성향들은 좀 힘들더라 해서 자녀에게 맞춤식으로, 자녀가 좀 강한 기질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착취하는 기질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착취를 당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 조종당하고 맨날 이렇게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 너는 좀 그래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 문제는 빼고 얘기하되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도록 좀 제한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있어서, 중독자의 가족에 있어서는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죠. 맞물려서 중독자의 배우자처럼 되거나 중독자처럼 되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녀에게는 어떻게 좀 제한을 하면 좋냐면, 이제 좀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 그 중독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서 좀 요런 부분은 피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공개적인 것은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요런 부분은 어렵더라. 문제는 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중독자의 배우자의 특징인지 아니면 중독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상대방들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짧게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로서 이제 우리는 엮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만큼은 그래도 이런 걸 물려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코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